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쿠아미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반독점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울 검찰총장은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 체제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독점 금지 소송에는 연방 법무부를 비롯해 일리노이와 다른 16개 주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4년차 인고 부부가 쓰레기통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찾는 행위인 덤스터 다이빙을 하다가 만난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를 통해 찾은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는데 미국에서는 재활용 등의 취지로 이런 활동이 인정됩니다. BBC는 뉴욕주 버팔로에 사는 이들 부부 데이브와 에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2,000 상당의 러닝머신, $850 상당의 에스프레소 기계, 기타 악기 등 외에 주운 책만 해도 컨테이너 2개를 가득 채울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잭나이프 24개를 발견해 나중에 $250에 누군가가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총과 유사한 총기 모형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산화탄소 가스를 활용해 발사하는 비비탄총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물건들을 수리한 후 중고시장에 판매 또는 기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월 수익은 $3,000 정도인데 이런 물건을 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가 성사된다고 밝혔습니다. 둘이 쓰레기통을 뒤지다 만난 사이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쓰레기를 뒤져 찾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인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부인인 에른은 내 남편이라고 답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남편 데이브 역시 비슷하다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여행에 빠졌습니다. 1997년에서 2012년생들인 Z세대 절반 이상은 연간 3회 이상 여행을 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경제의 핵심 소비층인 밀레니엄 세대, 1981년에서 1996년생보다 소득은 적지만 여행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는 분석입니다. CNBC는 모닝 컨설턴트의 최근 조사에서 Z세대 응답자 중 52%가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 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했고 한두 차례 여행이 30%, 여행을 안 했다는 응답자는 17%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비슷합니다. 1년 동안 3회 이상 여행이 52%, 한두 차례 31%, 제로는 17%였습니다. 이전 세대인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연간 3회 이상 여행 응답률은 각각 41%와 35%로 훨씬 낮았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25%, 28%로 MZ세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린지 로시케 모닝 컨설트 여행 애널리스트는 Z세대는 여행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여행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므로 관련 업계는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Z세대는 여행에서 모험적이며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대에 비해 장거리 해외여행을 선호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데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인구가 마침내 중국을 추월했다는 인구 통계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273년 만에 최다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주게 됐습니다. 미국 마켓워치는 16일 UN 인구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인도 인구가 14억 2,578만 2,975명으로 중국의 14억 1,175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인구 자료를 기초로 두 나라의 하루 인구 변화율을 적용해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인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2.01명으로 중국의 1.18명의 2배 가까이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지칭합니다. 인도 인구는 향후 40년간 계속 증가한 뒤 2063년 약 1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0년도 초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의 2배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2030년 인도의 30세 미만 소비자 수는 3억 5,7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의 무게추도 중국에서 인도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침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22개에 한국 업체는 제외됐습니다. 22개는 16개 모델에 그 하위 모델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북미에서 조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요건이 엄격해져 기존 40개 이상이던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차 GV70D는 엘레바마 공장에서 조립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해 제외됐습니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올해에는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 그리고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에는 $3,750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엘라바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D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런 조치들은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보레 볼츠, 이코넉스, 포드 E 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핵심 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반도체법 칩 액트 지원금에 다수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은 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모두 200개가 넘는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개하면서 관심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3주 전에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의향서를 통해 기업이 반도체법 지원금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 위치와 생산 능력, 생산 제품, 투자 시기와 금액, 예상 고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향서 분석 결과 사업체들은 35개 주에 분포됐고 절반 이상은 최첨단 및 이전 세대 기술의 반도체와 패키징 등 상업용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생산, 연구개발 시설 관련입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다운타운 인근 밀레니엄 공원과 호변 쪽에 10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활보하면서 자동차를 부수고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혼돈의 상태에 이르면서 청소년 1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최소한 3명은 총격으로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로 시카고 다운타운 주변 건물들의 낙서 및 손상도 보고됐습니다. 새로 시장에 선출된 브랜든 존슨 당선자는 다운타운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코리 브룩스 목사는 청소년들이 이런 소유에 휩싸이지 않고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목사는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드런과 잉글우드 지역에 매주 금요일 밤 11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선한 일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그란 원형 바퀴가 아니라 네모진 사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IT 매체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다큐가 공개한 것인데 얼핏 보기에 평범한 자전거지만 바퀴 모양이 사각입니다. 사각형 바퀴를 탑재하고도 라이딩과 회전이 가능하며 승차감도 괜찮아 보입니다. 몇 년 전 한 유튜버가 픽업 트럭의 바퀴를 사각형으로 개조해 공개하기도 했고 삼각형 바퀴가 달린 자전거도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바퀴의 승차감이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각 바퀴 자전거는 승차감이 안정적입니다.
네모난 바퀴 자체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의 고무를 자전거 체인과 연결해 러닝머신에 탑재된 트레드처럼 고무 타이어가 회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각 바퀴의 아래쪽이 도로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는 페달 구동식 탱크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지형에서나 언덕을 오를 때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